수학 BTS 모의고사 2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1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합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집합 A가 1, 2, 3, 4인데 그 가족군을 보시면은 자, 여기 집합 A가 이렇게 있죠. 네,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C집합이 A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B집합이 C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상황을 만족해주는 것 중에서 요거의 원소의 합과 요놈의 원소의 합이 곱한 게 짝수가 되는 케이스가 몇 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하면은 요 1, 2, 3, 4를 여기에다가 넣는 방법은 3의 4승이 맞죠. 1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냐 세 가지, 얘도 세 가지니까. 근데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B하고 C가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B하고 C하고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만 공집합이 아니면 C도 공집합이 아니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3의 4승에서 전체 3의 4승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를 빼면 여기에 이제 안 들어가는 거니까 2의 4승까지를 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왜 이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했냐면, 자, 곱한 게 지금 짝수라고 했는데, 자, B의 원소의 합과 C의 원소의 합이 곱한 게 짝수라고 돼 있죠. 근데 곱하기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 짝짝, 짝홀, 홀짝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홀수가 되는 건 홀밖에 없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걸 만족해주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홀 되는 경우를 빼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홀 되는 경우를 어떻게 좀 잘 뺄 수 있느냐 소리가 되겠는데, 자, 홀수는 홀수 개가 들어가야지 홀수죠. 합이. 짝수는 몇 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거기서 착안을 하시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홀수가 1하고 3하고 2개니까 홀수 개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1 들어가면 3 들어가야 되고요. 3 들어가면 1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여기 한 개가 들어갈 건데, 근데 어차피 둘 다 홀이 되는 걸 빼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홀이면 전체가 홀이 되려면 여기 들어가는 건 짝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홀수는 지금 여기 하나 들어가면 반드시 여기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 3이냐 3, 1이냐 두 가지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1, 3을 넣었다고 치면, 자, 이제 짝수는 몇 개가 들어가든 간에 이제 짝홀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오직 홀수의 개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2가 들어가는 게 3가지, 4가 들어가는 게 3가지, 3의 제곱까지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B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어떤 놈이 여기에 들어가면 BC에 둘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B에는 안 들어가지만 C에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BC에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니까 BC의 순서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돼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게 되겠습니다. 자, 풀이는 되게 간단하죠? 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7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쎄요, 절대부등식 문제 쪽에서 보면은, 산술기하 평균까지는 아직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시-슈발츠 부등식은 학교에서 이제 빼서 안 가르치시는 학교들도 좀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는 산술기하랑 코시랑 둘 다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계속 학교에 보려 킬로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산술기하 코시를 섞어서 내는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코시 단일의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시는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어떤 학교는 코시 문제 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도 코시로 가는 방법의 풀이가 있기 때문에 코시 정도는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네. 자, 실드 전체에서 성립하는 게 코시죠. 그러니까 고로 양수인 경우에도 코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산술기하처럼 양수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도 지금 이제 코시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제는 전형적인 코시식 변형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이가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조금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답을 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코시-슈발츠 부등식으로 한 번에 답을 갖다가 내는 겁니다.
뭐 식을 변형을 갖다가 해서 코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코시 구조가 어떻게 되죠? 뭐 가로 가로에 부등호 쓰고 뭐의 제곱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맞춰주면 되는데 얘가 공교롭게도 인수분해가 돼서 가로 가로를 만족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를 해볼 생각은 아마 한 번쯤은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소리예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럼 이게 뭔가 코시식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코시 구조를 가게 되면 얘 곱하기 얘는 어떤 놈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얘 곱하기 얘도 어떤 놈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를 갖다가 구하는 거냐면 a 더하기 루트 3ab 더하기 2b의 최대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갖다가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럼 여기가 14가 됐죠. 네, 그럼 이게 4a 더하기 2b가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잠시만요. 여기가 3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요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푸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가로를 만들어서 자, 누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면은 a 더하기 2b. 그러니까 a 더하기 2b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a 더하기 2b, 그래도 a 더하기 2b 이렇게 만들면 네, 여기가 a 더하기 2b 요게 됩니다. 네,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제곱이 되니까. a 더하기 2b를 만들려면 2를 여기다가 넣어야 4a 더하기 3b, 2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4a가 넣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3a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자 루트 3ab다 이렇게 되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 녀석이 지금 얼마죠? 얘가 여기가 14였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14죠. 네. 그래서 요 놈의 최대값은 제곱은 1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2배를 해주시면 답이 28 여기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 8번 문제는 이제 이런 건데 x4승 더하기 y4승이 1이에요. 근데 이제 3x의 제곱 2루트 2x y의 최대값하고 등호성리 조건을 구하라고 했고요. xy가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으로 우선은 이제 쓸 건데 아이디어는 이래요.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냐면 어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 이게 2배의 절대값 xy 이렇게 나오죠. 뭐 xy가 양수라고 하면은 뭐 2xy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뭐 요식도 이제 틀린 식은 아니죠. xy가 실수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양수배를 갖다가 했다고 치면 네, 자 xy가 양수라고 그냥 칠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2배 루트 ab xy.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ab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양수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건 x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3x 제곱은 가만히 냅두고 요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뜯을 거냐면 ax 제곱 더하기 by 제곱이라고 뜯겠습니다. 그럼 여기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a하고 b는 제가 양수라고 할게요. 네, a, b는 양수라고 하고요. 왜 이렇게 뜯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지금 이 x4승 y4승이 1이라는 걸 써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시 구조를 보시면 제곱 1차 구조니까 4차면 2차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xy가 너무 거슬려서 이렇게 뭐 배의 x제곱, 뭐 배의 y제곱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붙어서 갈 수도 있는데 우선 좀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요렇게 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AB의 곱은 2가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요 등호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같을 때예요. 즉, AX제곱이 BY제곱이랑 같을 때 등호성립 조건. 자,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고요. 그렇다고 이거의 최소값은 요거다라고 하게 되면 좀 위험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변수이기 때문에 요거의 최대값이 요 놈이다. 아직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얘가 숫자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저는 바로 쓸 수 있지만 요 코시 구조 요걸 갖다가 쓰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다른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자, X4승, Y4승에 대해서 1의 4승, 뭐 1의 2승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요거 X4승, Y4승 역시 1이죠. 네. 됐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코시가 이제 2차 구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얼마가 되죠? 뭐 X제곱, Y제곱.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요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죠. 눈치채셨겠지만 A가 양수고요. 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3 플러스 A의 X제곱, BY의 제곱의 제곱이다. 자, 요렇게 연결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의 값이 지금 현재 1인 거니까, 네. 자, 요 놈의 값이 1인 거니까 얘는 또다시 새로운 부등식. 자, 제곱이니까 루트 씌울게요. 어차피 양수라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 요 놈이다. 아, 아직은 모르죠. 왜 모르죠? 네, 요게 지금 구종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랑 얘랑이 지금 등호를 2번 썼는데 몇 번 써도 상관이 없는데 등호 성립 조건은 만약에 얘가 최대값이 요게 되려면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면 코시-슈발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 분의 요거랑 요것 분의 요게 같을 때가 코시-슈발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이라 거꾸로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X제곱 분의 3 플러스 A라고 하는 이 녀석이 자, Y제곱 분의 B 이렇게 한번 할게요. 네, 어차피 B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놈과 요 놈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값이 있는가를 봤더니 자, 이게 X제곱분의 Y제곱은 B분의 A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B분의 3 플러스 A가 자,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X제곱분의 Y제곱이니까 B분의 A다. 잠깐만요. 요렇게 되는 게 Y제곱분의 X제곱이죠. 그러면 네, Y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아직까지 이게 뭔가 뾰족하게 안 보이는데 요거 등호성립 조건이 이제 얘랑 연립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또한 뭐까지 만족해야 되죠? 요거까지 만족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를 풀게 되면 간단하게 나오죠. A가 1, B가 2. A가 1, 2면 맞나요? 네. 자, 여기가 A가 1이고 B가 2면 여기가 4고 2니까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식이 되는 거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찌 끄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4x 제곱하고 이 녀석은 4x 제곱하고 누가 성립한다? 2y 제곱이 성립하는데 또 이 녀석은 또 누가 성립한다? 이거 바꿔버릴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루트 20이 된다라는 걸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고정값이잖아요. 그럼 요거의 최대값은 요 놈이다가 되는 거예요. 등호성립 조건 다 만족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등호성립 조건을 만족해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 요 놈이다. 자, 그때 등호성립 조건은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거니까 xy가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a가 1인인 거니까 x제곱이 2y제곱일 때 x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죠. x는 루트 2y일 때 등호성립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부등식을 만족해주는 실수 x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4x 빼기 3의 절대값, 그리고 x 플러스 2, x 3승 빼기 x, 이 녀석이 3x 마이너스 5를 만족해주는 실수 x의 개수, 정수도 아니고요, 실수예요. 자, 이게 3차 함수 절대값까지 씌워서 이거 수투로 풀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고1 기출 문제예요. 네. 그래서 고1 기출 문제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푸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얘가 조금 우선 3차니까 좀 남겨놓고요. 요놈과 요놈과 요놈을 한번 볼게요. 요놈과 요놈을 빼면 요놈이 된다.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 써볼게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있고요. 절대값 A 빼기 B가 있다고 보시면 요거의 관계가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개 더한 게 얘보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무조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요거 배제하시고요. 근데 지금 얘가 이상이고 이하가 된다라는 거니까, 자, 이상이고 이하가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는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게 등호 성립을 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건데, A, B의 부호가 반대일 때다. 여기가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우선 배제한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면 뭔가 0 이상이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얘보다 더 크거나 클 수는 없지만 같을 수는 있잖아요. 어떨 때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의 곱이 음이거나 0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어떤 0 이상의 값을 추가요라고 했을 때 역시 이 부등호가 유지가 되려면 네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값을 구하시면은요, 인수분해가 0,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3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때 0,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의 곱이 0 이하가 되는 놈이 있으면 그게 정답일 겁니다. 0은 안 되니까 편하게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0 이하가 되는 놈을 찾으면 얘는 되고, 1 집어넣게 되면은 둘 다 양이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1이면 되고, 그래서 만족해주는 정수의 개수는 두 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도요. 조금 많이 어려운데요. 얼렁뚱땅 답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6 이상은 나오지 않아. 그러면 7은 안 나와.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인데 이게 왜 6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실 거예요. 자, x, y, z, w가 0에서 1 사이에 실수값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x 곱하기 1 빼기 y랑 2y의 1 빼기 z랑, 자, 3z의 1 빼기 w랑 4w의 1 빼기 x의 최대값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데, 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양수라는 거예요. 여기 곱해진 값들이 양수예요. 양수. 그리고 참고로 이 줄친 놈들이 전부 다 0에서 1 사이의 값들인 거죠. 근데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야지 요 놈의 최대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얘를 어떤 임의의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다고 치면, 자, 이게 지금 결국은 이 문자에 관한 1차 이하의식이 될 건데, 자, 우선은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조금 이따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얘가 양이거나 음이 되는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참고로 0이 되면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0에서 1이라면 이 x값이 양 끝점 중에서 최대값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뭘 집어넣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갖다가 하시는 순간 얘 x는 0 또는 1을 집어넣은 값들 중에서 최대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명확하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x가 0 또는 1을 집어넣어야지 최대가 나온다. 자, 마찬가지로 하면은요, y, z, w 전부 다 똑같아요.
아하,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도 어쨌든 최대의 조합은요. 자, 최대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0 또는 1을 집어넣었을 때 맥스치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0 또는 1이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여기 있는 이 개수가 제일 크니까 재배열 부등식에서 큰 놈끼리 곱해야 제일 큰 경우가 나오니 기껏 해봐야 치하는 값이 0 또는 1이 될 거니까 제가 맥스치가 되려면 4를 살려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1이어야 되고 얘도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1이면은요 x가 0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자연적 죽어버려요. 얘가 1이면은요 얘도 자연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요건 1이면 0이니까, 네, 0이니까 죽어버리죠. 네. 그래서 얘를 살렸더니 얘는 못 살려. 그리고 다시 얘가 살릴 수 있는 값을 봤더니 y가 1이고 z가 0이 될 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자명하게 6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조금 특이한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삼각형 문제랑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호시로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ES가 ABC다라고 요렇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그거의 합을 갖다가 S라고 하지 않고 ES라고 합니다. 뭐 헤론의 공식이라던가 뭐 수원에서 나오는 거 헤론의 공식도 결국은 다항식 인수분해로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요거의 요 구조가 나오는데, 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뭘 물어보는 거냐면 ABC분의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보기 싫으니까 X, Y, Z라고 치환을 조금 해보면, 자, 이거 두 개를 더했어요. 제가 X 더하기 Y를 했어요. 그러면 ES에다가 A랑 B를 뺀 놈이 되니까 이게 C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하, Y 더하기 Z도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A, 그 다음에 XZ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B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구하는 게 X, Y, Z, A, B, C 나눈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잘 풀어주면 될 것 같다.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데 요거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X, Y, Z가 지금 양수가 되는 게 자명하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2배 루트 X, Y. 자, 얘도 마찬가지로 2배 루트 Y, Z. 얘도 마찬가지로 2배 X, Z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구조에서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하면 놀랍게도 루트가 벗겨져서 XYZ가 나와서 XYZ분의 ABC가 나오는데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숫자 8을 갖다가 나눠주시고 부등호 방향을 맞추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최대값은 8분의 1이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